고성능 PC를 생각하면 거대한 케이스를 가득 채운 부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고성능을 고집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와 함께 특유의 감성을 지닌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커세어 원 i164입니다. 허세라고 하지만 커세어만의 감성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커세어가 선보인 데스크탑 원 i164는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176mm, 세로 380mm, 측면은 200mm로 상당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자체 측정 기준으로 7.8kg. 외형만 봐서는 작고 가벼운 미니 ITX 폼팩 기반의 데스크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PU는 인텔 i9 9900K,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Ti, 램은 DDR4 32GB, 스토리지는 960GB의 NVMe M.2 SSD, 그리고 2TB 5400rpm 속도를 가지는 2.5인치 하드디스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략 스펙만 봐도 결코 가벼운 녀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하단부로 헤드폰 포트와 2개 USB 3.1 포트, 그리고 VR 레디 HDMI 포트가 있습니다. 후면으로는 하단부에 커세어 SF600 파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 그 위로 7.1채널 오디오 포트, 그리고 802.11AC를 지원하는 와이파이용 안테나 잭이 2개, 그 위로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USB 3.1 제논 포트가 2개, 그리고 CMOS 클리어 버튼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그 위를 보면 USB 3.1 젠2 C타입과 A타입 포트가 하나씩, 그리고 USB 2.0 포트 2개와 PS2 콤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데스크 셋업을 하면서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꽤나 간단하게 시스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쿨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니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발열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디자인 그리고 뜨거운 녀석들을 품고 있는 이 제품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했을까?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상단으로 빼내는 쿨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 측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기 팬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상단에 140mm 팬이 유일합니다. 그마저도 내부 열이 적을 경우 팬이 동작하지 않는 제로팬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구조가 특이합니다. 정면 기준 우측으로는 그래픽카드, 좌측으로는 메인보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경우 전원부는 방열판 위로 팬이 적용되어 있고 GPU는 커세어 일체형 순행 자켓이, 그리고 측면으로 라디에이터가 사이드 패널에 장착된 구조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에 팬은 없습니다. 이 커스텀 기판을 사용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 2080 Ti의 기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드와의 연결은 라이저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출력 포트 역시 하단에서 후면으로 뽑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면 기준 좌측으로는 메인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MSI ITX 보드가 탑재되었고 커세어 일체형 순행 자켓,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패널로 라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커세어 벤전스 메모리가 2개 장착되어 있으며 하단으로 2TB의 C게이트 바라쿠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SSD가 보이질 않습니다. SSD는 그래픽카드 뒤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삼성의 PM981A 1TB 모듈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품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9900K가 탑재된 제품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시스템의 디폴트 값은 메모리까지도 2666MHz로 기본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클럭의 유혹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CPU의 경우 1.25V로 50배수 오버클럭, 그리고 메모리는 CL16 1.35V로 3200MHz 오버가 가능했습니다. 단 CPU는 오버를 할 경우 예상하시겠지만 이 탑재된 쿨링 시스템이 오버용이 아니다 보니 간단히 시네벤치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100도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오버를 하겠다 라고 할 경우라면 CPU 뚜따를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 쿨링에 있어서 보강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이렇지만 그냥 쓰면 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오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 정도만 오버해서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을 500만원이나 주고 사는 사람들이 굳이 번거롭게 뚜따하고 오버할 거라면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품의 기본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0는 418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체크하는 PC마크 10은
총 점수 7644점, 에센셜 1699점, 프로덕티비티 9227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12281점이 나왔습니다. 3D마크 벤치는 타임스파이의 경우 13039점, 그래픽 스코어는 13661점, CPU 스코어는 1369점이 나왔습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커는 26080점, 그래픽 스코어는 32969점, 피직스 스코어는 24151점이 나왔습니다. 스토리지의 경우는 SSD는 하드디스크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저장용입니다. 저장용. 게임은 자체 벤치를 가진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QHD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평균 23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QHD 국민 옵션의 경우 리플레이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50프레임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컷의 IQ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조명과 펜속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조명은 당연하겠지만 다양한 조명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또 구역별로 나눠서 개별 조명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커세어 하면 조명 감성을 떠올릴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감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펜속은 기본과 극한 프리셋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발열과 소음이 궁금하실 겁니다. 소음은 최대 펜속일 때 54dB 수준이고요. 기본 펜속 프리셋에서 사용하다가 열 좀 받으면 요 정도 한 47dB 정도가 나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제품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상황에서 상단 배기구 쪽은 45.2도,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좌측면에서 보면 라디가 장착된 사이드면은 33.4도, CPU가 장착되어 있는 우측에서 보면 사이드 패널은 31.1도, 그리고 후면 IO부는 가장 뜨거운 부위가 40.9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품을 열었을 때 CPU 쪽은 자켓 상단이 44.5도, 라디가 54.4도, 보드 전원부 쪽은 59.2도, 그리고 그래픽카드 쪽은 라디가 44.3도, 자켓 상단은 46.5도, 전원부 펜 쪽은 39.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뒤편으로 보드 후면 쪽과 맞닿는 쪽은 57.7도, 그리고 SSD가 장착된 그 구역은 58.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0만원대 제품입니다. 오픈마켓 기준으로는 499만원에 판매 중인데, 아마 PC 좀 아신다라고 사시는 분들 같으면 이 사양 그냥 조립해서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고성능의 PC를 필요로 하면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시스템이 부담스럽고, 또 여러가지 관리 부분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커세어 감성의 디자인도 한 몫을 하겠죠. 이 제품의 스펙과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아마 단순하게 게이밍만을 두고 이 제품을 고려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성능과 사용감, 이런 제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역시나 돈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